당신 이게 뭐예요? 새벽 3시 집안을 울린 세진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이쁨 성형외과 수술비 500만 원 결제 완료. 세진은 핏발선 눈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허리 수술비는 못 내겠다더니 이건 뭐냐고! 태수는 담배를 물고 뻔뻔하게 대답했죠. 넌 몰라 서연이는 나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내가 책임져야 돼. 순간 세진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지켜온 결혼 생활이 단 한 줄의 알림으로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사는 56세 윤세진 씨의 사연입니다. 새벽 4시 반, 세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태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세진이 놀랐어요. 83살 어머니 말순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거든요. 어머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왜 일어나세요? 아이고, 이 허리가 아파서 잠이 오나. 차라리 일어나서 딸 도와주는 게 낫지. 말수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싱크대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벌써 몇 번이나 수술을 권했는데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국수집 준비는 이제 척척 해낼 만큼 익숙해진 일상이었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세진은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세진은 포항 죽도동 상가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단골 손님들이 제법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첫 손님은 생선가게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새벽 4시부터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항상 이른 시간에 오세요. 어서 오세요. 평상시 메뉴로 드릴까요? 그럼요. 세진이 손맛만큼은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박 사장님의 칭찬에 세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뜨거운 육수에 쫄깃한 면을 넣고 그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렸어요. 곧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분들과 공장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2개요. 저는 비빔국수로 주세요. 세진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수록 마음은 바빠지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가게를 연 지 3년째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아침마다 이렇게 바쁠 정도가 되었거든요. 세진이 국수는 정말 옛날 맛이나. 어디서 배웠어요? 특별히 배운 건 없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을 기억해서 만드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맛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아침 손님들이 대부분 가고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세진은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 태수가 생각났습니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예전만큼 제때 주지 않고요. 처가살이를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말순에게 인사도 잘하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 앞에서도 시큰둥하고 아픈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점심 드실까요? 부엌에서 나온 말순이 여전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어왔습니다. 세진이 보기에도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세진은 어머니를 위해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고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머니,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너희가 벌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수술비까지 어떻게 마련하니? 제가 뭐든 해볼게요. 가게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세진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술비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최소 500만 원은 준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니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과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사장님, 이 근처에서 이만한 국수집 찾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고 있거든요. 정성이 맛에서 느껴져요. 정말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런 맛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어요. 오늘 일찍 오네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일찍 들어왔어. 태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다, 힘들다, 돈이 안 된다. 세진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말순이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요즘 많이 늦게 들어오던데. 어머니, 택시 일이 그래요. 손님 태우려면 밤늦게까지 나가야 하거든요.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순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세진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까지 마치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잠결에도 아픈 티가 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세진은 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드리고 자신의 잠자리에 누웠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하루 일과에 대해 얘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세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세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일상이었어요. 곧 이 평온함이 완전히 깨어질 줄은 아직 모른 채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세진은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수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택시 나간다고 해놓고는 밤새 소식이 없었던 거죠. 또 늦게 들어오나 보네. 세진은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났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핸드폰으로 연락해봐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국수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할머님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어머님 허리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꼭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수술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허리뼈가 많이 눌려 있어요. 이 상태로는 걸을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텐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국수집 매출로는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저녁 때 들어온 태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이번만큼은 돈 좀 보태줘.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 못 받으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해. 태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도 빠듯해. 내 가게 잘 된다며 그걸로 해. 가게 매출로는 부족하다고. 우리 둘이 합쳐야 겨우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한테 왜 그래. 처가살이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돈까지 내라고? 태수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처가살이라고는 하지만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태수를 친아들처럼 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처가살이가 뭐가 눈치 보여?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친엄마가 아니잖아. 내가 왜 수술비까지 내야 해? 태수의 차가운 말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세진은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태수가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급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이렇게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때 소파 위에 태수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화면을 켜봤어요. 그 순간 세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쁨 성형외과 수술비 카드 결제 500만 원 승인. 문자가 떡하니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어제는 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이 없다고 해놓고 성형외과에 500만 원을 결제했다니. 세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형외과라니 태수가 무슨 수술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있던 문자였어요. 서연아, 수술 잘 받아. 걱정 마. 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왜 태수가 그 여자의 수술비를 대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핸드폰 어디 있지?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태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파래졌어요. 이게 뭔 소리야?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성형외과에 500만 원이라니. 아, 그게. 서연이가 누구예요? 왜 당신이 그 여자 수술비를 대줬어요? 태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넌 몰라. 서연이는 나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책임져야 한다니 대체 무슨 관계예요? 우리 사귀고 있어. 태수의 말에 세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귄다니, 그것도 그 여자 수술비까지 대줬다니. 당신, 미쳤어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서연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럼 나는 뭐예요? 어머니는 뭐고? 너희도 중요하지만 서연이는 달라. 태수의 말에 세진은 완전히 넘어갈 뻔했어요. 1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말순이 나왔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벽을 짚으며 겨우 걸어 나온 거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말순은 딸과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세진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뭘 하는지 다 들었다. 내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세진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 말수는 충격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딸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다니. 그것도 어머니 수술비는 못 낸다면서 그 여자 성형비는 500만 원씩이나 대줬다니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사장님,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평상시 메뉴로 드릴까요? 세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영숙이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영숙 언니? 영숙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남편 말이야. 요즘 젊은 여자랑 다닌다는 소문이 시장에 쫙 퍼졌어.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서연이라는 여자래. 나이도 한참 어리다던데. 어제 둘이서 식당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세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여자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너희 남편이 돈을 댔다는 소문도 있어. 언니 그만해요. 세진아, 너 정말 몰랐어?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영숙이 나간 후 세진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서러운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니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의 형 상철이 처가족들과 함께 가게로 들이닥친 거예요. 세진아, 우리 태수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제 나간 뒤로 연락이 없어요. 상철의 아내 순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세진아, 솔직히 말해. 태수가 다른 여자 때문에 집 나간 거 맞지? 그런 일은 태수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알아서 할 문제라니. 우리 태수가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눈치 봤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요. 손님들이 다 보잖아요. 손님들이 뭐 어때? 내가 우리 태수를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세진은 억울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벽을 짚고 겨우 걸어 나온 거죠. 여기서 무슨 소리들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해결할 일이니까 들어가 계세요. 상철이 대충 말했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일이라고? 내 딸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태수도 우리 아들인데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순이의 말에 말순이 화를 냈어요.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태수를 언제 구박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구박은 안 했어도 눈치는 줬잖아요.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나가서 살지.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얹혀 살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친아들처럼 대했던 사위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세진이 말순을 부축하려 했지만 말순은 계속 화를 냈어요. 아니야, 세진아. 이건 참을 수 없어. 내 수술비는 못 낸다면서 다른 여자 성형비는 500만 원씩이나 대줬다며? 상철과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뭘 무슨 소리야. 너희 태수가 서연이라는 여자 성형 수술비를 대줬다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태수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없긴 뭘 없어. 카드로 결제한 내역까지 다 봤다고. 말순의 폭로에 상철과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에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형수, 왜 여기 와 있어? 태수야, 너 정말 다른 여자 때문에 집 나간 거야? 상철이 따져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서연이라는 여자 성형비까지 대줬다며?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 그건. 이 자식아, 너 미쳤구나. 상철이 태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태수가 피했어요. 형,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세진이랑은 정이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태수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이 떨어졌다고? 그럼 17년은 뭐였어? 미안해, 세진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서연이한테 가 있어. 너 정말 미쳤구나. 말순이 지팡이를 들고 태수를 치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가게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나가버렸고 세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세진아, 울지 마. 이런 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영숙이 달려와서 세진을 위로했지만 세진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1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가 나간 다음 날부터 세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거든요. 저 집 남편이 젊은 여자 때문에 집 나갔다며?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말이야. 정말 뻔뻔하지 않아? 세진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순을 생각하면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세진을 동정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인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거든요. 세진아, 힘내. 남편은 속 썩여도 내 손맛은 정말 최고야.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맛있는 국수 먹으면서 무슨 딴 생각을 했을까? 단골 손님들은 세진을 위로해줬지만 새로운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진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그 집이네. 남편이 바람난 국수집. 어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세진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손님이 몰린 거예요.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5그릇이요. 비빔국수 3그릇 추가요. 저는 멸치국수로 주세요. 주문이 밀려들어 세진의 손이 바빠졌어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딸아, 내가 도와줄까? 말순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 돼요. 허리 아프신데 어떻게 도와요? 괜찮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끼리 힘을 모아야지. 말순은 아픈 허리를 붙잡고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세진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의 시댁 식구들이 대거 몰려온 거였습니다. 태수의 어머니 순자를 비롯해서 형 상철, 형수 순이, 그리고 태수의 여동생 미영까지 7명이나 되었어요. 세진아, 우리 태수 어디 있어? 순자가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럼 너 혼자 이 가게 다 해먹을 생각이야? 순이가 나서서 따져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뭘 무슨 소리야. 이 가게 망하면 너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태수도 지분이 있다고. 세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가게를 차릴 때 태수가 도움을 준 건 거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이 가게는 제가 혼자 차린 거예요. 태수 오빠는 도움을 준 게 거의 없어요. 도움을 안 줬다고? 태수가 15년 동안 생활비 안 줬어? 그것도 다 투자한 거지. 순자의 말에 세진은 황당했어요. 생활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우리 태수가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때 미영이 나섰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오빠가 바람핀 것도 다 언니 때문 아니야? 쟤 때문이라니요? 남편한테 관심도 안 주고 가게 일만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남자는 원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건데. 미영의 말에 세진은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바람핀 게 자신 탓이라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태수가 번 돈으로 차린 가게 아니야? 상철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차린 거라고요. 내가 번 돈? 그럼 태수가 15년 동안 택시비로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건 생활비로 썼죠. 생활비로 쓴 것도 다 투자지. 내가 혼자서 생활했으면 이런 가게 차릴 수 있었겠어? 시댁 식구들의 말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억지 놀리지만 막상 반박하려니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말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우리 태수 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지만 말순은 화가 나 있었어요. 지분이라고? 우리 딸이 혼자서 차린 가게에 무슨 지분이 있어? 어머님, 부부가 함께 이룬 거잖아요. 함께 이뤘다고? 태수가 뭘 도와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내 딸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순과 순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두 어머니의 대립에 가게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수 지분은 챙겨야 해.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받아야지. 상철의 말에 세진은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라니요? 이혼 안 할 거야? 태수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다고? 그럼 태수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할 거야? 미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는 게 낫지 않아? 순이의 말에 세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 아들이 바람을 피워놓고는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다니요. 시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우리 아들 일인데 간섭하면 안 돼? 순자가 화를 냈어요. 아들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하겠어요.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가게 지분만큼은 확실히 해둬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가게 지분을 우겼어요. 세진은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손님들이 뭐 어때?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 미영의 말에 세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1시간 넘게 있다가 갔어요. 가기 전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세진아, 우리 태수 지분은 절대 포기 못해. 이혼하든 안 하든 그건 챙겨야 한다. 시댁 식구들이 간 후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는데 시댁에서는 오히려 가게 지분을 요구하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녀간 지 며칠 후 세진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새벽에 잠에서 깬 세진은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꼼짝할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세진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세진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어요. 허리 상태가 매우 심각해졌어요. 신경이 완전히 눌려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수술해야 하나요?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해요. 하루만 늦어져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비 500만 원을 하루 만에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수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세진은 통장을 뒤져봤지만 가게 운영비를 제외하면 고작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세진 고객님, 대출 상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대출이요? 네, 고객님 명의로 신용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진은 황당했어요. 자신이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언제 대출 신청을 했다고요? 그럼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닌가요? 신청서에는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태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닐까요? 혹시 어떤 대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용대출 300만 원이요. 그런데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서 승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도가 초과됐다고요? 네,
이미 고객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셔서요. 세진은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2천만 원이 넘는 대출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서류에는 세진의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세진은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서명이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있고요. 은행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세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게 분명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와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태수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수야, 나 찾고 있었어. 뭔 일이야?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해. 태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무표정해졌어요. 그래서라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500만 원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태수의 차가운 반응에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2천만 원 넘게 대출 받았다고. 당신이 한 거 맞죠? 태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서연이가 임신했어. 세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그래서 돈이 더 필요했던 거야. 세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내연녀를 임신시켰다니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안해, 세진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좀 도와줘. 가게도 잘 되고 있잖아. 세진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 받아놓고는 자신이 갚으라고 하다니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치마가 짧고 화장이 진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었어요. 세진은 처음 보는 그 여자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서연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서연이에요. 서연은 뻔뻔하게 인사까지 했어요. 임신했다면서요? 네, 벌써 5달이에요. 서연은 배를 만지며 웃었어요. 세진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가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하거든요. 병원? 세진이 물어보자 서연이 대답했어요. 정기검진이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자주 병원에 가거든요. 그 병원비도 우리 태수가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아이인데요. 서연의 당당한 대답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세진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는 끝이야. 서연이랑 새로 시작할 거거든. 태수의 말에 세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7년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친아들처럼 대한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이라고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라는 소리를 해요? 세진이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 나섰어요. 아주머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빠는 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면 제대로 이혼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려고 해요. 어차피 아주머니도 오빠 필요 없잖아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서연의 말에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요. 파탄난 게 아니라 원래 안 맞았던 거죠. 오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서연과 말다툼을 하는 동안 태수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세진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남편의 배신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눈물만 흘렸어요. 내일 어머니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진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말순의 수술이 오늘 오전에 있어야 하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네, 딸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보호자가 두 분이시네요? 두 분이요? 세진은 의아했어요. 자신 외에 누가 보호자로 되어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사위분이 이미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간호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태수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이미 결제되었어요. 네, 결제되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사위분이 카드로 결제하고 가셨어요. 세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가 어머니 수술비를 냈다니요. 혹시 실수 아닌가요? 제 남편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500만 원 전에 결제했어요. 세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어제만 해도 태수는 차갑게 굴었는데 갑자기 왜 수술비를 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고 세진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세진아,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어머니 수술 어떻게 돼가고? 수술비 냈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럼 어제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미안해. 서연이 앞에서 체면이 있어서. 태수의 말에 세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다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설마 또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 아니죠?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대답해요. 서연이한테서 빌렸어. 뭐라고요? 세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내 연녀한테서 돈을 빌려서 어머니 수술비를 냈다니요. 서연이가 성형수술 받으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걸 빌린 거야. 성형수술 돈이요? 그럼 당신이 준 500만 원 말고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응. 서연이가 원래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 세진은 기가 막혔어요. 내 연녀한테서 돈을 빌려서 어머니 수술비를 내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크지 않아서 회복하시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괜찮아진 거니까요. 병실로 이동한 후 말순이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세진아, 수술 잘 됐니? 네, 어머니. 잘 되셨어요. 말순이 태수를 보고 놀랐어요. 태수야, 너 왜 여기 있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가 다가가자 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내 딸을 버렸으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너 정말 실망이다. 말순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수술비 결제하신 분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결제하신 분이요? 세진이 물어보자 간병인이 대답했어요. 네, 한서연 씨라고 하시던데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진과 태수가 로비로 내려가니
서연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세진이 서연을 째려보며 물어봤어요. 당신이 수술비를 냈다면서요? 네, 제 돈으로 냈어요. 왜 그랬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너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고요? 남의 집 어머니 수술비를 왜 당신이 내요? 남의 집 어머니가 아니죠. 오빠 장모님이잖아요. 그리고 곧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고요. 서연의 말에 세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랑 결혼할 거거든요. 당연히 어머니도 모셔야죠. 결혼이라고요? 당신들이 결혼을 해요? 세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아이도 있는데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때 서연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제 뱃속 아이. 오빠 아이 아니에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오빠 붙잡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럼 누구 아이야? 전 남자친구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한 거였어요. 태수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왜 내 아이라고 했어?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세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짜 임신으로 남편을 낚았다니요. 그럼 당신이 오빠한테서 받은 돈들은 뭐예요? 성형수술비도 생활비도 다 거짓말로 받은 거네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사기였거든요. 진짜 사기였다고요? 태수가 서연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그럼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들은 뭐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는 오빠 같은 아저씨 취향 아니거든요. 서연의 말에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왜 나랑 사귄 거야? 돈 때문이죠. 오빠가 저한테 돈 잘 줬잖아요. 돈 때문이라고? 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오빠가 처가살이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용한 거예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태수는 절망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연기였다고 해야겠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기라고? 네, 저 연기 잘한다고 소문났거든요. 오빠 같은 중년 남자들 꼬시는 건 정말 쉬워요. 세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속은 것도 어이없지만 이렇게 철저히 당한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태수가 서연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서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요. 저는 이제 다른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서연은 뻔뻔하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태수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세진은 태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 무엇이었을까? 17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얻은 게 이런 굴욕이었을까? 그 순간 세진은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머니와 자신의 가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서연이 떠난 후 태수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런 태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봐요. 세진아,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한 거야?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세진은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세진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달라고요?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진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그건
내가 갚을게. 시간을 좀 줘. 시간을 달라고요? 이미 연체가 시작됐어요.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진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세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남편분이 부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 같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기 고발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부인께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세진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17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순과 상의했어요. 어머니, 태수를 고발해야 할 것 같아요. 고발이라니?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거든요. 2천만 원 넘게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놈이 그런 짓까지 했다고? 네, 변호사가 고발하지 않으면 제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해요. 당연히 고발해야지. 그런 놈은 벌 받아야 해. 어머니의 지지를 받은 세진은 용기를 냈어요. 며칠 후 세진은 태수를 만났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태수, 우리 이혼해요. 세진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요? 당신이 한 짓을 보세요. 세진이 대출 서류들을 내밀자 태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시간을 주라고요? 당신이 뭘로 갚을 건데요? 그때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세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한테 다 맡겼거든요. 변호사라고? 설마 나를 고발할 생각이야? 네, 고발할 거예요. 당신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건 명백한 사기거든요. 태수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어요. 세진아, 우리 1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당신이 했죠. 서연이랑 사귄다고, 아이 생겼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건 내가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 수술비는 못 내면서 그 여자 성형비는 냈으면서 세진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태수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했어요. 판사님, 저희 태수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가정이 파탄되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태수의 어머니 순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가정은 파탄났어요. 태수 오빠가 바람을 피워서 말이에요. 세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럼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2천만 원 넘는 돈을 누가 갚을 건데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무단명의 도용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님, 저희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좀 주세요. 상철이 나서서 말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합의는 안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시려면 피해 금액을 즉시 변제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천만 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로 했어요. 재판날
태수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을 생각해서 선처를 부탁드려요. 처자식이라고요? 세진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희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저를 버렸습니다. 그럼 처자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판사의 말에 태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냉정했어요. 피고인 오태수는 배우자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 태수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세진에게 마지막으로 빌었어요. 세진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진은 법원을 나서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줄을 서네요. 세진은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수술 후 많이 좋아진 말순도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포항 죽도동의 작은 국수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모든 게 작년 가을에 방송된 맛집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세진이네 국수집이군요. 방송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었죠. 사장님, 이 국수의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죠. 세진의 담담한 대답과 정갈한 국수 한 그릇이 전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와, 이 맛은 정말 어머니 손맛이네요. 리포터가 국수를 먹고 감탄하는 모습이 방송되자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후회 안 해요. 사장님, 진짜 옛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세진은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세진아, 프랜차이즈 제안 또 왔어. 단골 손님인 영숙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어디서요? 서울에 있는 큰 회사래. 전국에 100개 매장을 내자고 하더라고. 세진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제안 조건이 정말 좋았거든요. 가맹비만 1,000만 원씩이네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요즘 내 가게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하지만 세진은 신중했어요. 너무 크게 버리면 맛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며칠 후 세진은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프랜차이즈 하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딸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욕심이 아니야. 내 실력으로 이룬 거잖아. 어머니의 격려에 세진은 용기를 냈어요. 일주일 후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세진 사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직접 뵐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국수집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예요. 벌써 가맹 문의가 수백 건 들어왔거든요. 세진은 놀랐어요. 자신의 작은 국수집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가맹비도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했고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대로 하면 세진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직영점 몇 개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맛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이죠. 본점은 여기 그대로 두시고 포항 시내에 직영점 두세 개 더 내세요. 계약이 성사된 후 세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달 만에 포항 시내에 직영점 3개가 더 생겼고 전국에 가맹점이 50개 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엄청나네요. 세진의 매니저가 된 영숙이 장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많이요? 네, 가맹비와 로열티만으로도 월 2천만 원 넘게 들어와요. 세진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큰 돈을 벌고 있다니요. 그런데 정작 세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본점에서 직접 국수를 끓였거든요. 딸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좀 쉬어도 되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직접 해야 맛이 안 변해요. 세진의 고집 덕분에 본점의 맛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세진아, 태수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진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바보였어. 후회해도 늦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달라졌어. 하지만 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세진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손님들이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세진은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태수와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말순이 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태수 온 거 괜찮니? 네, 어머니.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잘했다. 그런 놈한테 다시 속으면 안 돼.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세진은 가게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니?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결국 제 밥벌이로 산다고. 말순이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진짜 독립한 거야. 세진은 국수집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세진이네 원조 국수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남편의 배신과 이혼으로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인생 모르는 거네요. 세진은 뜨거운 국물 위에 팔을 얹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돈도 명예도 다 가져가려 했지만 끝내 지켜낸 건 나와 어머니였어.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 속에는 세진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세진은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이리라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